마지막 순서로 도시계관리위원회 소속 정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 여의도와 신기를 지역구로 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여의도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여의도는 봄에는 윤중로, 벚꽃길, 여름에는 한강공원, 가을에는 불꽃축제, 이러한 등등을 찾는 관광지이고, 기자들은 국회를 비유하는 단어로 여의도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책시험의 장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에 따라 3대 도심권에 포함되었고, 지난 7월에는 마스터 플랜이란 단어와 함께 언론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만 4천여 명의 여의도 주민에게 여의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의도에는 1971년 지어진 시범 초원 아파트를 비롯해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만 7,800세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 여의도는 영등포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재구조화 발언이 나왔을 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혹시나 주거환경 개선의 시기가 더 늦춰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8월 26일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라는 입장문을 남기고 지리산으로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보류 이유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라고 하였으나 이로 인한 불평과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여의도 주민들의 존재에 대한 생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40년이 훌쩍 넘어 50년 가까이 되는 여의도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대부분 여의도 주민들은 끝없는 녹물이 나오는 수도관과 금이 가고 부식된 외벽과 바닥, 내진 설계조차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환경임에도 아직 발표도 하지 않은 여의도 재구조화 방안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여의도 아파트 정비 사업 계획 안건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혹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이에 여의도 주민들은 지난 10월 17일 날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푯말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장님, 저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 이렇게 전체 마스터 플랜과 그 시행을 중단한다. 말하자면 이 부동산 경기가 좀 진정될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개별 또 건축,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단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또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네. 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아마 그것도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른 제가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집회 한 200분이 오셨는데요. 집회 이후에 한 1000여 명이 넘는 탄원서가 시청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뭐 진정이 되고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뭐 그 내용은 정확히 못 봤습니다. 예, 그 보류 선언 이후에 이제 3개월이 훌쩍 지나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 발표가 전무한데 재구조화 방안을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발표를 미루고 계신 건지 정확한 답변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우리 정 의원님도 이해하시듯이 아무튼 그 여의도의 마스터 플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여의도 지역을 개발한다는 뜻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런 난개발이나 이런 걸 방지하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 도시를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자 이런 뜻이었던 것인데 어쨌든 부동산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방지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류 발표를 했던 것이고 아무튼 이것은 시장 상황을 또 면밀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와 협력도 해가면서 그리고 또 이런 구체적 개별적 지역에 대한 또 주민들의 요구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되고 본 의원도 도심에 대한 그런 구상을 포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마스터 플랜 발표가 어렵다면 정비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정 계획인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조속히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만들어 주셔서 그 개별 재건축이 정비 계획이라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건축만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사실 내년 3월이라는 시간을 제시해도 참 먼 시간이 멀기 때문에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의 발표 이전이라도 정비조합에서 제출한 안건이 그 수립되고 있는 그 구상안에 부합한다면 도시계획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그 법정 지구 단위 계획을 대신 빨리 만들어 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인데 좀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여의도가 워낙 이 부동산 시장이 예민한 지역이어서 지난번에 그런 이 보류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동시에 저렇게 아까 보여주신 노화된 이 주택 단지를 그대로 둘 수는 또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그대로 아마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 중인데 아무튼 이 모든 걸 종합해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난 10월 그 서울시는 단독주택의 재건축의 경우에 심의에 드는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일원화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와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 지역 내 재건축의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재건축에 비해서 심사기간이 평균 2배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말씀드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님께서 밝힌 도시계획위원회의 변화와 같은 선상에 있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라도 마스터 플랜이라는 큰 그림보다는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은 별도의 트랙으로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의 일률적인 높이 규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누어집니다. 도시 전반에 대한 구상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으면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이를 구체화해서 대시민들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료화면에 있는 그 높이 규제는 2030 서울 플랜에 있는 서울시 높이 규제 사항입니다. 2030 서울 플랜은 서울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담은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높이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진희선 부시장님을 모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희선입니다. 부시장님. 네, 35층 일반 주거 지역의 35층 높이 규제에 대한 근거는 표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이제 기본 틀을 정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근거에서 나와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높이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2030 플랜 이 표 외에는 근거로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뭐 도심부 관리계획이나 역사 도심부 관리계획이나 그 다음에 경관 중점 관리계획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높이에 대한 언급은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상위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에 이렇게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박원순 시장님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35층의 층고 제한은 시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2030 플랜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고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당시 서울 플랜 수립 당시에 구성된 시민 참여단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시민 참여단은 100여 명이 100여 명입니까? 예. 그 100여 명이 1000만 서울 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뭐 다양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었고 시민 참여단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권역별로 또 설명회를 한번 다녔고 또 자치구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고 공청회를 했고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 2030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높이 규제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우리 조례상의 근거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어떤 100년 대기를 법률에나 조례에 기반한 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다. 법률의 기본을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높이관리 원칙 적용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는 2018년 2월 단 한 차례만 받은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법률적인 검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가 심층적인 연구와 면밀한 법적인 검토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시민을 납득시킬 논리도 부족한 높이 규제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집행부에선 내년도 예산에서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 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라는 용역에
5억 원 예산을 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 내년에 추진할 이 용역은 35층 높이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이 들어가는 반드시 것이고 높이뿐만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한다는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오는 우리가 겁니까? 5년 동안에 어떤 그 사회적 환경 또 도시의 환경들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높이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서 어떤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서울연구원에서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그 발표된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좋은 도시에서는 높이 규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읽어본 바 있으니까요. 예, 예. 그 그래서 부분 시간상 관계상 네, 네, 네.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경관관리에 대한 연구를 먼저 추진한 후에 높이 규제안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두바이의 부르스 칼리파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설계사무소 ASGG의 오세양 부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세계 모든 도시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컴팩트 시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만 뒷걸음을 치고 있다며 주변 경관이 문제라면 이것을 충분히 고려한 역동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자료화면에서 좌측과 우측에 대해서 좌측은 이제 높이 규제가 해제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오른쪽은 35층을 맞춰서 한강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두 그림 중에 어느 쪽이 경관관리에 유리하다고 보이십니까? 입지가 틀리기 때문에 좀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35층 규제 이후에 지어진 게 반포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세비섬 바로 옆에 있는 아크로리버. 그 아파트 예, 아크로빌. 예.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결코 용산구의 레미안 첼리투스보다 뒤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 전에 된 거거든요. 예, 잠실 아파트 단지는. 알겠습니다. 이처럼의 건축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인면에 대한 차폐를 주요 경관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더 부합해 보입니다. 동일한 용적률에서 높이 규제가 필요하다면 평균 층수를 도입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높이 규제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시장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집단적인 지성을 통해서 높이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이 재정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바로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경관 문제 또 다른 문제 높이까지 해서 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부시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뉴타운 출구 전략과 관련한 보고서가 연달아 나와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뉴타운 출구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인데요. 서울시의 연평균 주택 수요량은 5만 5천 호입니다. 그런데 연평균 주택 공급량은 6만 4천 호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공급의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주택 수요 5만 5천 호 중에서 74%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연평균 4만 호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인데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 6년간 아파트는 연평균 3만 1,000호밖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누적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택지가 제한적인 서울시는 새 아파트 공급은 정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게 됐지만 비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에 683개 정비구역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393곳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증한 반면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량은 급감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정비구역을 이렇게 대폭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신규 주택 공급량이 얼마나 증가했을 것이라고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추진됐던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문제가 사실 상당히 있었죠. 더군다나 그 당시 경기가 이제 악화되면서 사실 이런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 정책이 굉장히 한계에 도달하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출구 전략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도시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인데요. 그러면 아파트가 선호된다고 해서 그럼 계속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서울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하자면 이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지금 현재도 이미 50%가 넘는데 계속 아파트로 서울을 계속 채워가야 되냐? 물론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죠. 또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앙등을 초래한 부분이 저는 부분적으로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의 앙등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 있는 여러 방법도 복합적이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아파트로서 계속 공급하는 것이 능사냐? 저는 이건 좀 또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저는 이 자연과 이 산과 강과 이런 것이 참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로 계속 채워 나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도 우리가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앙 정부에 의해서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약 50조 정도 이렇게 투입하겠다고 공약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 본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 수급을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택 시장의 원리인데 그 부분 저희 서울시가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급했지만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신규 공급으로 한 6만 호 이상은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지난 6년간의 아파트 공급 부족분 5만 4천 호보다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해제되지 않고 공급이 되었으면 시장 수급 불균형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 신도시 개발도 서울의 주택 수요 분산 효과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출구 전략을 수정해서 공급이 필요한 곳은 즉각 공급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이후에 해제된 393곳 가운데 60%인 222곳은 여전히 기존 정비 사업을 대체할 만한 재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해제 지역의 87.5%가 20년이 넘는 건축물이 60% 이상 되기 때문에 주택 개량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또 평균 접도 불량률도 22%를 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4m 미만의 접도 불량률이 50% 이상이 되는 곳이 59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길동 지역의 신길 뉴타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16년 동안 16개의 재개발 구역 중에서 6개가 해제되고 10개만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10개 중에서 현재 입주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해제된 구역, 저 회색으로 보이는 구역들은 저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노후주택의 외벽이 기울어지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또 도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폭발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은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한 해제 지역에 대한 현황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개량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의 정비도 동시에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비 대상 지역만 해도 48개소가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즉시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해제 지역의 노후화 등 무분별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해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뉴타운의 출구 전략의 수정을 한 번쯤은 고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의 수건 사업에 해당하는 매나골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은 영등포의 본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도면을 봐서 한눈에 알 수 있는 사항이 여의도를 제외하면 영등포 지역 시가지에는 공원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등포구의 1인당 공원 면적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8위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여의도로 인한 착시 효과를 빼면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 경계에 있는 색강이나 안양천 등을 제외하면 영등포구 내부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원 부지가 드물고 대학 등의 이런 공간도 없어서 도시가 매우 삭막한 상태입니다. 영등포의 마지막 숨통인 매나골 근린공원은 사실은 1940년 조선총독부 고시로 공원 결정이 된 곳입니다. 그 이후로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현재는 병무청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에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료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03년부터 15년에 걸친 많은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초록색 부분이 병무청이 점유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 공원 부지인데요. 병무청이 점유하고 있는 공원이 약 3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종전에 진행했던 거는 이 중에서 12,000 제곱미터를 부지를 공원을 해제해서 병무청을 새로 짓고 잔여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추진했는데요. 하나의 맹점은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병무청 보고 건물을 스스로 짓게 하고 대신 용도 변경이나 공원 해제를 해준다는 그런 교환의 조건으로 땅을 무상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어느 공공기관이라도 자기 땅을 무상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규정에도 반대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시장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6.13 선거운동 기간에 영등포를 찾으셔서 매나골 근린공원 사업이 지역의 수건 사업임을 아시기 때문에 당선되시면 조성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옆에 저도 있었고요. 제가 녹음은 그때 못해놨는데요.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예산을 들여서 협상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해야만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식은
신축부지 12,000에 대해서 공원을 해제하고 병무청이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잔여부지에 대한 가치가 500억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500억 원의 예산은 저희가 시가 들여야만 70년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년에 1억 5천만 원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그 정재웅 의원님 말씀하신 영등포의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족한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공감을 표시하고요. 또 지난번에 신경민 의원님이 한번 시장실 방문하셔서 이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지금 안 그래도 왜 공원 실효가 될 경우에 이 국공유지의 어떤 제외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이게 조금 더 여러 가지 검토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이 실효가 됐을 때 공원을 해제해 주시면 이거는 병무청도 공원이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공원 해제는 절대 해주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병무청 에 대한 신축은 우리가 요즘에 군대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있듯이 우리 병무청은 서울 시내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징병검사를 오는 곳입니다. 징병검사를 와서 앞으로 자기가 가게 될 군대에 대한 병영체험도 할 수 있는 신축 건물에 그런 개념도 포함한다 그러면 병무청도 그 신축을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시에는 본 의원이 우리 서울시의 관계 공무원과 함께 병무청의 협상에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 시작되면 말씀드린 대로 병무청 부지 가격이 상승으로 공원 조성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직접 영등포구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인 만큼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협상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매나골 공원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발 자유화를 전격 선언하셨습니다. 획일적인 규제와 근거 없는 통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서울시 슬로건에 걸맞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